자, 이어서 합시다. 예, 두 번째로 할 주제는 뭐냐? 공유결합이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요, 이제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했는데, 아니,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금속 원소에 원자 사이에 무엇을 공유하는가? 전자 아닙니다. 전자쌍이에요. 네, 원자 사이에 무엇을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 우리가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결합은요, 간단하게 이런 거야.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거 한번 잘 따라와봐. 우리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랑 플로린이 결합할 때는 얘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였고, 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나를 받아오고 싶고, 얘는 하나를 버리고 싶은 거죠. 얘는 하나 버리는 순간 네온 따라할 수 있고, 얘는 하나 받아온 순간에 네온 따라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거거든요. 이온결합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유결합 같은 거 있죠.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야. 예를 들어서 얘도 수소고요, 얘도 수소야. 자,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자, 문제가 뭐냐? 자, 너도 전자가 한 개 있고요, 나도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얘가 네온을 따라하고 싶으면요, 하나 얻어오고 싶어 하고요, 얘도 네온 따라오려면요, 하나를 얻어오고 싶어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사고 싶어. 좀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 가격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50만 원이 있어. 근데 우리 누나도 50만 원이 있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50만 원 부족한데? 그러면은 나 50만 원 내놓을게. 누나도 50만 원만 내놔. 그래가지고 같이 컴퓨터를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컴퓨터는 내 거니? 아니죠. 누나 거니?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둘의 공유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부족? 나도 부족. 너도 내놔? 나도 내놓을게. 우리 같이 뭐 하자? 공유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유결합의 핵심 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유결합의 우리 저기 밑에 박스 나와 있죠? 수소 있죠? H2. 얘가 어떤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는지 한번 그 모형을 한번 그리면서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놈은요, 원자번호 1번이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당연히 뭐 전자가 한 개가 있겠죠. 그렇죠? 요게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이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또 다른 수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번호 1번이고요.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한 개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요런 수소랑 저런 수소가 뭐 하게 된다? 이제 공유를 한다, 이런 말이야. 전자쌍을. 그렇죠? 이런 거지. 야, 나 전자 하나 부족하니까 너도 전자 하나만 내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내가 전자 하나를 내놓으면요, 쟤도 전자 하나를 내놓게 되고요. 이렇게 전자를요, 한 개씩 내놔가지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왼쪽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아,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할 수 있어요? 네온을 따라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역시 네온 따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서 둘 다 누구를 따라하게 되면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하게 되면서 화학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본다?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의 공유결합 모형이면요,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원자랑 원자 사이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하나 생겼죠?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공유전자쌍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공유전자쌍 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자 2개가 한 쌍을 이루잖아. 그걸 공유전자쌍
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셨잖아. 그럼 이제 다양한 애들을 그릴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족한 만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O2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 8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산소랑, 야, 너 전자 2개 내놔. 나도 전자 2개 내놓을게. 그러면은, 자, 왼쪽 산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전자를 2개 받아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총 전자가 몇 개가 되면서 10개가 되면서 누구를 따라할 수 있다? 네온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개수만큼 공유한다라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이야. 내가 전자 몇 개 부족해? 그만큼 공유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 원소들 보통 누구 있어요? 14족, 15족, 16족, 17족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 왼쪽에서 유일하게 비금속인 놈 누구 있어요? 수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그 다음에 17족, 그리고 16족, 15족, 14족까지. 자, 얘네들은 전자가 몇 개 부족한지 한번 해석해봐. 수소 전자 1개 부족하죠? 하나만 얻어오면은 헬륨 따라할 수 있으니까. 17쪽 마찬가지죠. 플로린 같은 놈들. 전자 맨 바깥 껍질에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죠. 그렇죠? 하나만 얻어오게 되면요. 네온 따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랑 17쪽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유 전자쌍을요. 몇 개를 만드나요? 그 부족한 개수만큼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1개 부족하니까 전자쌍 1개 만드는 겁니다. 공유 전자쌍을. 16쪽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6개 있죠? 그러면은 8개 채워주기 위해서 2개 부족하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만든다? 2개를 만드는 겁니다. 15족 원자까지도 5개, 3개만 얻어오면은 가장 바깥 껍질에 8개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3개 공유, 마찬가지로 얘는요, 4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공유 전자쌍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왜? 저만큼 공유해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는요, 원자가 전자수에서, 아니 8에서 원자가 전자수를 뺀 것만큼 만들게 된다. 14족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요? 4개요. 그럼 8에서 4만큼 빼면은 4개만큼 공유하죠. 15족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렇죠? 그럼 8에서 5만큼 빼면은 몇 개? 3개만큼 공유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개수만큼 공유한다. 라는 뜻이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고, 공유전자쌍을 몇 개 만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공유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에는 종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죠? 근데 공유결합은요, 크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결합, 두 번째, 다중결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단일결합부터 먼저 봅시다. 자,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자랑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요, 1개만 공유할 때를 우리가 그거를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몇 개를요, 1개를 공유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2 있죠? 수소원자. 수소기체. 얘 같은 경우는 원자랑 원자 사이에 지금 전자쌍 1개 공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일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를 하나만 더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우리가 할로젠은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했죠. 얘들은 왜 이원자 분자일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말은요, 전자가 1개 부족하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플루오린이랑 플루오린이 결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야, 나 1개 부족하니까 야, 너 1개 내놔. 나도 1개 내놓을게. 서로 뭐 하자? 공유하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플루오린과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이 서로의 전자를요, 이렇게 하나씩 내놓습니다. 왜요? 1개 부족하니까. 자, 그렇게 1개씩 내놓고요. 자, 플루오린 생각해봐. 7개 중에 1개는 공유할 때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공유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6개는 안 공유겠죠? 그렇죠? 가장 바깥 껍질에서.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마찬가지로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개는 공유하고 나머지는 안 공유. 자, 그래서 플루오린 원자랑 플루오린 원자 사이에 지금요, 공유 전자쌍이 지금 몇 개? 1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럴 때를 뭐라 부른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도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얘네들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다 라고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F2, 플루오린 분자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안쪽에 있는 것도 공유하지 않잖아요. 안쪽 껍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은요, 가장 바깥 껍질에서 세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낸다. 좀 선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선 넘은 학교가 꼭 하나씩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 개수랑 비공유 전자쌍 개수랑 셀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죠. 원자마다 그 비공유 전자쌍 개수도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생각해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죠. 근데 그 1개를 뭐 하는 데 써요? 공유하는 데 써버리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이요,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놈들은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0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17쪽 이런 놈들 말하는 거죠. 원자과 전자 몇 개 중에 7개 중에 몇 개는요, 1개는 공유할 때 써버리고요, 나머지 몇 개? 6개가 남아있잖아. 근데 그 6개가 몇 쌍이야? 3쌍이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수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쪽 원자과 전자가 6개죠. 6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공유했는데 써버리죠. 그럼 전자 몇 개가 남아요? 4개 남죠. 그게 몇 쌍이야? 2쌍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수 2. 똑같이 15조 원자과 전자 몇 개요? 5개요. 몇 개를요? 3개를 공유한 데 쓰죠. 2개가 뭐가 된다?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가 한 쌍이니까 비공유 전자쌍 수 1개. 마지막으로 14조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근데 그 4개를 전부 다 뭐 하는 데 써요? 공유한 데 쓰죠. 그래서 14조 원소들은요, 비공유 전자쌍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처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특성을요,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만약에 FCn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얘 비공유 전자쌍 몇 개니? 그러면은 일단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플로린은 무조건 3개 있어야 되고, 질소는 무조건 1개 있어야 되니까 4개 있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개수, 나중에는 자동이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런 결합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단일 결합이라고 그런다. 원자랑 원자 사이에 전자쌍이 1개 공유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중결합. 이 다중결합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랑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요, 2개 이상 공유하는 걸 다중결합이라고 부르는데, 다중결합을 크게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뻔하시죠, 뭐?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요, 예, 원자랑 원자 사이에 전자쌍 몇 개? 두 개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요, 우리가 그것을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인 산소 기체 있죠? 예, 걔가 대표적인 이중결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산소의 이중결합, 화학결합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몇 개를요? 2개를 공유하는데 써버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2개 내놔. 나도 2개 내놓을게. 서로 뭐 하자? 공유하자.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2개를 공유하는데 써버렸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요,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역시 원자번호 8번,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인데 2개는 공유할 때 써버렸으니까 나머지 4개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O2, 산소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이 되고요. 그럼 보시면은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 지금 전자쌍이 몇 개가 공유가 되어 있냐면요, 2개가 공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를요,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2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이 총 4개가 있네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삼중결합. 요거 말 그대로 원자 사이에 이번에는요, 전자쌍을 3개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원자랑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요, 3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요. 그럼 삼중결합 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전자쌍 3개를 공유할 수 있는 누구? 질소, N2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질소의 화학결합 모형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7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총 5개가 있죠. 근데 그 5개 중에 몇 개를요? 3개를요 공유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질소 원자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 3개 내놔. 나도 3개 내놓을게. 공유하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전자 그려주시면 되겠죠. 총 원자과 전자 5개 중에 3개는 공유한 데 썼으니까 나머지 2개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 같은 경우는요, 화학결합 모형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원자랑 원자 사이에 지금요, 전자쌍이 몇 개가 공유가 되어 있다? 하나, 둘, 3개가 공유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은요, 이렇게 크게 단일결합, 다중결합으로 나눌 수 있고, 다중결합은 다시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선생님, 사중결합은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탄소 같은 거 사중결합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탄소가 만약에 사중결합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탄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4개를요, 싸그리 다 공유를 하게 되잖아. 자,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뭐야? 너무 좁은 공간 안에 전자가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정전기적 반발력이 너무 심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합은요, 불안정해서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그냥 뭐까지만 존재한다? 삼중결합까지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분자를 보고요, 화학결합 모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그린 애들은 되게 단순한 애들이야. 왜요? 원자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잖아. 되게 단순한 애들이잖아.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야? 원자 2종류 또는 3종류, 많으면 4종류까지 섞여 있는 놈들의 분자를요, 이렇게 화학결합 모형으로 그려놓고 여기 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는지,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리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뭐 하자고?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앞으로 내가 이런 놈들이 있죠.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야. 플루오린 원자랑 플루오린 원자 사이에 지금 전자를 몇 개 공유하고 있죠? 한 개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쌍 개수를요, 어떻게 할 거야? 선 한 개로 나타내겠다, 이런 말이야.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선 한 개는 공유 전자쌍 한 개를 의미한다. 즉, 단일 결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그리셨냐면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화학자께서 이렇게 그리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루이스 구조 또는 루이스 구조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소 한번 그려볼까요? O2.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 지금 전자쌍 몇 개 공유하고 있죠? 두 개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뭘로 표현한다? 선 두 개로 표현한다. 아,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질소원자랑 질소원자 사이는 지금요, 전자쌍이 몇 개 공유되고 있어요? 세 개가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아, 질소원자랑 질소원자 사이에 삼중결합이 형성되어 있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공유하는 전자쌍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결합의 종류도요,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잘 따라와봐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전자쌍을 몇 개밖에 공유를 못하냐면요, 한 개밖에 공유를 못해요. 그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결합은요, 단일 결합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전자쌍 한 개 공유한다는 소리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한 개밖에 안 그려진다는 소리야, 수소 원자는. 자, 마찬가지로 17조, 대표적으로 플루린 같은 놈들 있죠? 이런 놈들도 공유 전자쌍을요, 한 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쟤네들은요, 죽었다 깨도 뭐밖에 못한다? 선 한 개밖에 못 그려요. 즉, 무슨 말이야? 단일 결합밖에 못한다는 소리야. 자, 근데 16쪽이 되잖아? 얘기가 달라지죠. 자,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공유 전자쌍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선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선 두 개를 그리는 방식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한 방에 두 개를 공유하면 되죠. 즉,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한 개 공유하고, 저쪽에서 한 개 공유하고. 즉, 단일 결합을 몇 번 해도, 두 번 해도 전자쌍은 두 개 공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이렇게도 공유할 수 있고요. 저렇게도 공유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점점점 경우의 수가 늘어나겠죠? 15쪽으로 갑시다. 질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3개 공유하면 되죠? 선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으로 한 방에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이중결합, 한쪽은 단일결합을 할 수도 있죠. 이래도 선 3개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선을요, 이렇게 하나씩, 즉 단일결합을 3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질소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14조. 대표적으로 탄소 같은 애들 있죠? 탄소는요, 공유 전자쌍 4개 만들어야죠. 선을 4개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 첫 번째, 삼중결합 한 번, 단일결합 한 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중결합을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래도 선 4개 나오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2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가능해? 단일결합만 4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탄소는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걸 토대로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요, 그걸 화학결합 모형으로 되돌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96페이지에 제가 다양한 분자들의 화학식을 적어놨죠. 그걸 이제 화학결합 모형으로 그리기 전에 뭘로 표현한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뭐라 불렀죠? 루이스 구조 또는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은 거기 중간에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H2O 있죠? 걔 한번 그려볼까요? H2O. 자, 그러면 일단 분자들을 그릴 때 일단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요. 첫 번째, 중심 원자를 파악해야 돼. 근데 당연하게도 중심으로 오는 원자는요,
가장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놈이 중심으로 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소랑 산소 중에 누가 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산소가 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산소가 중심으로 오게 되고요. 아까 말했죠? 수소는 어차피 뭐밖에 못한다?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자, 근데 산소는요, 결합을요, 2개를 해야죠. 공유 전자쌍을 2개 만들려면은 여기서 1개 공유, 저기서 1개 공유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두 다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수소는 1개 공유했고, 산소는 2개 공유했으니까 모두 다 비활성 기체를 따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유 전자쌍계수 나오죠. 공유 전자쌍수. 여기 1개, 여기 1개. 총 합쳐서 몇 개요? 2개 나오죠. 그렇죠? 자, 반면 비공유 전자쌍계수. 아까 수소 없다라고 했죠? 산소는 2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죠? 수소 없다라고 했죠? 비공유 전자쌍계수는 총 합쳐서 2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객관식 풀 때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자식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그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공유 전자쌍계수랑 비공유 전자쌍계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면은요. 객관식은 다 객검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얘의 화학결합 모형 그려보시오. 그럼 그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요? 첫 번째, 산소 원자는 원자번호 8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가 있는데 그냥 막 그리지 말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그 6개의 전자 중에서 몇 개를요, 1개는 이쪽이랑 공유하고 1개는 저쪽이랑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그리라고. 막 그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놓을게. 그래서 이쪽에서 1개 공유, 저쪽에서 1개 공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계수 그려주시면 되겠죠?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어야 되므로 여기 하나, 2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중심에 있는 산소 원자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됐죠?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고 있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하면서 안정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가 됐죠? 누구 전자 배치 따라하고 있으므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할 수 있으므로 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이 단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객관식 문제, 이건 서술형에는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화학결합 모형을 줘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어떤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A, B, C라고 하는 미지의 분자가 있어요. 자, 이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A의 원자번호, B의 원자번호, C의 원자번호. A의 원자가 전자개수, B의 원자가 전자개수, C의 원자가 전자개수. A랑 B랑 C의 조, 그리고 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공유라고 하는 게 어떤 핵심 개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공유라고 하는 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나랑 너가 절반씩 내놔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거, 이게 공유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 2개의 전자 중에 한 놈은 이놈 거고요. 한 놈은 이놈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A라고 하는 놈은 총 전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놈, 1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얘의 정체는 누가 되고 수소가 되는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B라고 하는 놈은요, 이 4개의 전자 중에 2개는 얘 거고요. 2개는 얘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B가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는요, 얼마만큼? 이만큼이 될 거니까 개수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그럼 원자번호 7번 누구예요? 질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원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만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총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누구? 정답이 산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개수 1개, 5개, 그리고 6개. 보이시죠? 가장 바깥 껍질인 전자개수. 그리고 몇 쪽이 몇 쪽? 1쪽이 1쪽. 그 다음에 얘는 2주기 15쪽, 얘는 2주기 16쪽 나오죠? 껍질 개수랑 원자과 전자개수 파악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 화학결합 모형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절반은 내 거, 절반은 네 거.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분자식이 그냥 주어지고 화학결합 모형이 안 준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분자식만 보고 네 머릿속에서 이거 그릴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아, 공유 전자쌍 몇 개인지, 비공유 전자쌍 몇 개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96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애들 있죠? 연습해 보시는데 하나만 저랑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볼 거냐면은 FCN이라고 하는 놈 있죠? 그 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FCN. 자, 말 그대로 플로린 1개, 탄소 1개, 질소 1개로 이루어져 있는 놈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뭐를 파악해야 돼? 그 분자의 중심에 누가 올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 세 개 중에서 가장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놈은 누구니까? 탄소가 가장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죠. 4개까지 결합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중심으로 온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플로오린은요, 어차피 뭐밖에 못한다고? 얘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해. 다른 거 못해.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야, 근데 질소는 결합을 몇 개 해야 되고, 3개를 해야 되고, 탄소는 결합을 총 4개를 해야 되니까, 질소랑 탄소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말이야. 그럼 질소는 전자 3개 공유했으니까 오케이. 탄소는 이쪽에서 3개, 이쪽에서 1개 공유했으니까 오케이. 총 4개 공유했고. 플로린 1개 공유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유 전자쌍 개수 여기서 1개, 여기서 3개. 총 합쳐서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고요. 단일 결합이랑 3중 결합하고 있고요. 자, 비공유 전자쌍 개수 정해져 있다고 했죠? 플로린 3개씩 가지고 있어요. 탄소 없습니다. 질소 1개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총 합쳐서 몇 개? 4개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화학결합 모형으로 그리시오 하면은요, 그냥 그리면 되죠. 탄소 원자 그리고 탄소 원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 몇 개를요 3개는요 이쪽에 있는 질소랑 공유하는 거죠. 막 그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겁니다. 나 지금 막 안 그렸어요. 하나, 둘, 3개 공유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 공유합니다. 3중결합 형성돼 있고요. 질소는요 비공유 전자쌍 1개 있으니까 옮겨주고,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 아까부터 없다라고 얘기했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여기랑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너 1개 내놔, 나 1개 내놓을게. 그리고 플로린은 총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나머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안쪽 껍질에 2개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FCN의 화학결합 모형. 그래서 이거 보고 가 다 떠올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핵심 개념이야. 이거 연습해야 돼. 첫 번째, 분자식을 봐. 중심 원자에 누가 올지를 파악해. 그 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그리십시오. 몇 개 공유를 해야 될까? 그럼 얘랑 얘 사이에서는 몇 개를 공유해야 될까? 루이스 구조로 먼저 표현하고요. 공유 전자쌍 개수 파악, 비공유 전자쌍 개수 파악, 그 다음에 뭐요? 여기에 단일 결합이 있는지, 이중 결합이 있는지, 3중 결합이 있는지 파악. 만약 화학 결합 모형으로 그리시오라고까지 했어? 그럼 원칙에 따라서 그려. 탄소랑 질소 사이에서는 3개를 공유해야 되고, 플로린과 탄소 사이에서는 전자쌍을 1개 공유해야 되고,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을 3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1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 다 여기서는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 전자 배치, 네온 전자 배치, 네온 전자 배치 따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걸 연습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자가 주어지더라도 나한테 내가 모르는 미지의 분자가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원칙만 알고 있잖아. 원리만 이해하고 있잖아. 싸그리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릴 수 있어. 원리만 이해하면. 이게 가능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당연히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 궁금하잖아. 네, 찾아오십시오. 그렇죠? 카톡 보내십시오. 자, 97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공유결합 물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합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공유결합 물질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요,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서로를요 3차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3차원 결정구조를 갖는다 했죠. 근데 이 공유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일 때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해요. 첫 번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결정구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분자들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을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 만약에 고체 상태로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도 있지만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물질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놈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공유결정,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이라고 해서, 또는요 원자 결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요? 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요 분자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참고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요 공유결정은요 어차피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자연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공유결정은 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흑연. 거기 제게 책에 실어놨죠? 육각형의 벌집 모양 구조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층상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탄소가 정사면체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면심 이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규소랑 산소가 1대2의 비율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역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석영.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즉 공유결정은요 얘네 세 가지고요. 뭐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통합과학에서는요 얘를 원래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문제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죠. 그렇죠? 내신에서는 그러면은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 내가 글로 쭉 실어왔는데 요거를 한번 표로 작성하면서 한번 얘네들의 성질을 비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첫 번째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공유결정이라고 불리는 놈들이 있다고 했죠.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기억해 보자. 일단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얼음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음 생긴 꼬라지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얼음이라고 하는 건 물분자 있죠? H2O라고 하는 물분자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체니까 어쨌든 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쁘지가 않으니까 좀 예쁘게 그립시다. 대칭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요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분자 간 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그리죠. 당신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뭘로 그리고 있냐면요. 점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거 뭐라 부른다고요? 분자 간 인력이라 부른다고.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간 인력. 공유결합은요, 그거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사이에 있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공유결합이지. 자, 반면 공유결정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다고 했죠? 네,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랑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사면체 형태를 그리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인데, 자, 이 탄소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 무수히 많은 결합, 이거 전부 다 뭐다? 당연히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얼음, 다이아몬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봅시다. 자, 분자들은 당연히 어떤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냐? 이 원자가 모여진 덩어리,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이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도 부르죠.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성 입자 자체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분자들은요, 그 사이에 공유결합이 아닌 뭘로?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반면 원자들은요, 다른 원자들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분자 간 인력이 있죠? 이건 당연히 화학 결합 자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분자와 분자 사이 작용하는 약한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은요, 굉장히 약한 결합이라서 쉽게 끊을 수 있고요. 반면 공결합은요, 굉장히 강한 결합입니다. 이거 이온 결합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네. 자, 그럼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힘을 가했을 때. 자, 어떻게 된다? 얼음, 금방 깨지죠, 그렇죠? 네, 쉽게 부서집니다. 역시 당신들 그 얼음 같은 경우는 그 이빨로 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그래요. 공유결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네. 자, 다이아몬드 쉽게 부서지나요? 아니죠. 매우 단단합니다. 공유결합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참고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흑연, 석영 이런 애들 있죠? 전부 다 물에 안 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요. 물 분자들이요. 얘네들을요. 잡아 찢을 수 없습니다. 물 분자가 어떻게 공결합 끊어? 예,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반면 분자들은 그럼 물에 잘 녹겠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 분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분자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분자가 있고요. 물에 안 녹는 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물에 잘 녹는 애들을요. 친수성 분자 또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러면 소수성 분자 또는 뭐 지용성 분자 또는요. 뭐 무극성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이 얼음 있죠? 그쵸? 언제 녹아요? 얼음이 녹는 온도 0도씨. 그쵸? 끓는 온도 100도씨. 어때요? 낮은 편이죠. 그쵸? 왜 낮아요?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지 뭘. 예. 자, 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녹이려면요. 얼마 필요하냐면요. 4770도 필요합니다. 그쵸? 녹는 점이 개 높아요. 왜요? 분자 간 인력이 개 세거든. 자,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성. 자, 전압 떨어졌을 때 전류 잘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볼 건데
상태를 따라서 볼 거죠. 첫 번째 고체 상태일 때, 두 번째 액체 상태일 때, 세 번째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지, 전류가 통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입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었죠.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이온이 있죠. 금속들은 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죠. 자, 공유결합 물질에는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나요? 그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요 기본적으로 전류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얘네들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수용액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수용액 상태에서 누가 예외가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HF라든지 HCl 같은 우리가 뭐라 불렀죠? 할로젠이 수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할로제나 수소. 얘네들은요 물에 녹으면은요 기억나냐? 산성을 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 분자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H3 같은 놈 있죠? 얘네들은요 물에 녹잖아? 그러면요 페놀프탈레인을요 붉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염기성이라고 불렀죠?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애들을요 우리가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산과 염기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물에 녹잖아? 그럼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이란 말이에요. 수용액 상태일 때만 전류 통하는 거예요. 액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HF 같은 경우는 물에 녹잖아? 그러면은 뭘로 이온화가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으로 이온화가 진행되고요. 염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녹잖아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진행이 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게 되면은요, 이렇게 NH4+ 암모늄 이온이랑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진행됩니다. 물에 녹을 경우는 뭐가 만들어지므로? 이온이 만들어지므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소리야. 물에 녹았을 때만.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가 해당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자, 그리고 공유결정에서도요,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유일하게 통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흑연이에요. 흑연은 공유결정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흑연이 왜 자유전자를 가집니까, 선생님? 흑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죠. 우리가 거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탄소원자가 다른 탄소원자랑 어떻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무한반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탄소 원자 한 개를 한번 보자. 자, 가운데 있는 탄소 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 몇 개죠? 얘가 4개죠. 그렇죠? 근데 4개 중에 한 개는요, 공유결합하는 데 쓰고, 한 개는 공유결합하는 데 쓰고, 한 개를 공유결합하는 데 썼으면요, 한 개의 전자가 남아있지 않겠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아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 흑연의 층 사이를요, 자유롭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정확히 저거 아닙니다. 예. 원래는 이제 탄소 원자 사이에 컨주게이션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냥 흑연은 저렇게 자유전자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냐 아니면은 공유결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예, 이거 학교에서 내는 학교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98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들 보이시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공유결합 물질들, 뭐 질소라든지 산소 같은 기체 있죠?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뭐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 예. 그 다음에 뭐 물,
네,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있죠. 네, 전부 다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공유결합 물질로 보시면 돼요. 비금속으로만. 근데 예외 있다라고 했죠. 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NH4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다? 얘는 암모늄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뭐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거기다가 보너스로 금속까지 합쳐가지고요. 예,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결합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같은 놈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그렇죠? 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금속 결정. 금속이라고 할게요. 예. 우리가 어차피 금속 결정이라는 말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안 쓰니까. 그렇죠? 쟤네들 네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자, 분자들은 당연히 뭘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들이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 공결정 아까 했었죠. 얘네들은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돼서 만들어진 결정 구조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규칙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결정 구조라고 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또는 금속 양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구성입자 간 작용하는 힘. 자, 얘네들 방금 전에 했었죠?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는요, 뭐가 작용했다? 분자 간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굉장히 약한 결합이다. 화학결합 자체가 아니다. 얘는 그냥. 자, 반면 원자랑 원자 사이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 우리가 뭐라 본다?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도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발생하죠. 우리가 그런 거를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자, 그리고 녹는 점. 자, 분자들 어때요? 분자가 인력이 약하죠? 그래서 녹는 점도요 대체로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공유결정, 공유결합, 계센결합이죠. 그렇죠? 녹는 점이 매우 높고요. 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역시요 녹는 점이 높습니다. 이 구분 하나요? 별로 구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딱 봐도 높다, 낮다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반면 금속은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은요 상온에서 전부 다 고체 상태입니다. 녹는 점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금속도 그럼 선생님 상온에서 전부 다 고체 상태 아닌가요? 아니죠. 한 명의 예외가 있잖아. 그게 누구야? 순이잖아. 그렇죠? 높은 편? 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별로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 봐도 높은지 낮은지 이게 딱 떨어지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 전도성. 솔직히 말해서 힘을 가해서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 물에 잘 녹냐 뭐 안 녹냐 이런 거는 뭐 물론 낼 수도 있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전기 전도성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대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물질들은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얘네들은 어차피 물에 안 녹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일부 예외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 존재하고요. 여기서 예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에 뭐가 있었는지 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나 수용 상태가 되면 전류 통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금속들은요,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합니다. 왜요? 자유전자 때문에. 근데 걔네를 액체 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자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 통합니다. 물에 녹지 않으니까 수용에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죠. 금속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면요, 쉽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게 된다. 얇게 펴지거나 실처럼 가느다랗게 뽑히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불렀어? 각각 뽑힘성은 연성, 펴짐성은 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는 5번 한번 봅시다. 자, 표는요, 물질 A부터 E에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인데, 일단 A부터 E를 이루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각각 쓰라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A, B, C, D, E가 있고요. 각각의 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기 전도성이 나와 있죠.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 나눠서 봤을 때 A는요,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대요. B도 둘 다 없대요. C 같은 경우는 없다가 생기고요. 액체일 때. D 같은 경우는 둘 다 있고요. 마지막으로 E 같은 경우는 있다가 액체 상태 전기전성이 없다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A는 뻔하죠. 그쵸? 네, A는 고체랑 액체 둘 다 없어? 그럼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지. B도 마찬가지로 둘 다 없네요. 공유결합 물질이겠네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는 없다가 액체일 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다? 이온결합 물질 말하는 거겠네요. D 같은 경우는 둘 다 존재하죠. 그렇죠? 얘는 금속을 말하는 거겠죠. 금속결합으로 이어져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요 있는 E 있죠. 고체 상태일 때는 있다가 액체 상태일 때는 없대. 아니 선생님, OX가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있잖아. OX 누구예요? 그게 흑연이죠. 그렇죠? 흑연은 고체 상태 통하지만 액체가 되면 안 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흑연 어떤 결합? 공유결합이잖아. 그래서 A, B, E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고요. C는 이온결합, D는 금속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D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냐? 라고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금속이면 상온에서 고체죠. 하시면 안 돼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괜히 적겠냐? D 봐봐. 녹는 점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38.8도씨. 끓는 점이 얼마래요? 357도씨. 이게 무슨 말이야? 이때 녹기 시작한다잖아. 영하 38.8도씨에서 녹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현재 온도가 얼마야? 실온이 얼마야? 25도씨잖아. 대충 20에서 25도씨 사이. 그러면은 25도씨면은요 이미 녹아버렸네요. 하지만 끓는 온도는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녹지만 끓진 않았어. 녹았지만 끓진 않았다. 어떤 상태? 액체 상태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누구인지 안다. 유일한 액체, 금속, 수은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B, C, D 중요 화학결합성이 가장 강한 것을 고르라고 했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화학결합 세기는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녹는 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누가? C가 가장 화학결합이 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으로 가볼까요? 자, 6번 보시면요.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 A를 가열할 때 온도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물질을 보니까 자, 온도가 낮을 때는요. 전류가 어때요? 잘 안 흐르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온도, 특정 온도가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전류가 확 잘 흐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얘를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눈치상 이렇게 생각해야죠.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흘러?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낮을 때 차가우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온도가 높아졌으면 녹았으니까 이거 액체가 되니까 전류 흐르는 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통하지만 액체 상태가 돼서 전류가 통한다. 아, 얘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겠구나.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결합은요, 이온 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온도 가는요, 뭘 의미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물질 X에 뭘 의미한다? 녹는 점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를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결합 좀 호흡이 길었습니다. 할 게 조금 많았어요. 그렇죠? 물론 이온결합도 많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화학결합 배웠던 거 잘 정리해가지고요.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식하게 암기하면은요, 1초 뒤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전기가 안 통할까? 왜 이때가 되면 전기가 통할까? 전류가 흐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다 이해를 할 줄 아셔야지. 그래야지 암기가 쉬워지고요. 그래야지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지는 거야. 무식하게 외우지 마세요. 자, 뭐 하여튼 간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화학결합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